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1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1393년 명홍무 26년 종묘와 여러 산천의 신에게 비를 빌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1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탄환불화가 중국 서울로 돌아갔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비로소 3일 동안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14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왜적이 교동에 침구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올량합 5인에게 의복을 각기 한 벌씩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1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올량합 궁부대에게 동량 등처 상만호를 제수하다. 중초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올량합 궁부대를 동량 등처 상만호로 삼고 직첩을 주면서 말하였다. 모든 일을 공정하고 근실히 하여 해이하지 말게 하라.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양광도 안념사 조박과 가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사임하고자 했으나 윤호하지 않다. 양광도 안념사 조박이 와서 조회하니 임금이 묻기를 내가 듣건대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오도가 가무로 장차 실롱할 것이라 하니 참말인가 하며 조박이 대답하기를 전라도와 경상도는 신이 알지 못하나오나 양광도는 비가 계속 내려서 벼이삭이 점점 무성해집니다 하므로 임금이 크게 기뻐하였다. 조박이 그 임무를 면하기를 청하면서 아뢰었다. 신은 일찍이 조그마한 공로도 없으면서 외람이 1등 공신에 참여하였사오나 실로 평민으로서 출세하였는 체교의 자리임을 감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온데 또한 또 한도의 임무를 맡기셨으므로 모기가 산을 짊어진 것과 같사오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더구나 예로부터 신하가 명령을 받고 밖에서 근로하다가 도리어 참소와 해방을 만난 사람이 많사오니 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이 임무를 해임시켜 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경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나는 신하에게 비록 칭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피며 비록 헐뜯는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펴서 그 실상을 알아낸 뒤에 상벌을 시행하니 경은 임지에 가서 조심하라.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왜적이 교동에 침구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의안백 이화와 여러 절제사를 보내어 왜적을 치게 하니 왜적이 도망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흥차내사 황령기 등이 조선의 국왕을 위협하는 조서를 가지고 오다. 흠차내사 황령기 최연 등이 황제의 수조를 받들고 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선의문 밖에서 맞이하여 앞을 인도해서 수창궁에 이르러 조서를 듣고 예를 거행하였다. 1. 지난번에 절동절서의 백성 중에서 불량한 무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소식을 보고하기에 이미 수십 집을 죽였소. 그 고려의 신천 귀신이 어찌 그대가 화단을 만들어 재앙이 백성에까지 미치게 될 줄을 알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혼란을 일으킨 것의 한 가지요. 1. 사람을 보내어 요동에 이르러 포백과 그 은의 종류를 가지고 거짓으로 행례함으로써 사유로 삼았으나 마음은 우리 변장을 꾀하는 데 있었으니 이것이 혼란을 일으킨 것의 두 가지요. 1.
요사이 몰래 사람을 보내어 여진을 깨어 가권을 500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몰래 건넜으니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었어. 이것이 헌단을 일으킨 것의 세 가지요. 1. 입으로는 신하라 이끌고 들어와 조공한다 하면서 매양 말을 가져올 때마다 말 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길들여 보게 하니 말은 모두 느리고 또한 모두 타서 필요한 것들이니 업신여김의 한 가지요. 1. 국호를 고치는 1절은 사람을 보내어 조지를 청함으로 그대의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했는데 조선을 계승하여 그대가 후손이 되게 하였소. 사자가 이미 돌아간 후에는 오래도록 소식이 없으며 도리어 헌단을 만드신 업신여김의 두 가지요. 원나라 말기부터 중언이 난리가 나서 백성들이 병화를 잊게 되었소. 영웅이 여러 곳에 운거하여 전전하면서 살상한 지가 거의 24년이나 되었는데 짐이 이미 이를 평정하였소. 그러나 중국이 이미 평정함에 사방의 오랑캐가 변헌을 일으키고 조공하지 않는 것은 장수에게 명하여 정토하게 한 지가 벌 또한 2년이나 되었소. 만 이가 복종하게 하고 해외의 여러 섬나라도 와서 조공하는데 근래에 나라 안에서 난신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금년봄에 사로잡아 멸종하여 간악한 무리들이 이미 건절되었소. 짐은 장차 칼날을 변화시켜 농구를 만들고 전사를 어루만져 옛날의 노후를 잊게 하며 칼날에 부상한 사람을 후하게 부양하여 제 집에서 평생 마치게끔 하고 여러 장수들에게 가벼운 갓옷을 입고 살찐 말을 타도록 하여 사시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태평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어찌 그대의 고려에서 속히 병화를 일으키는가. 짐은 또 장차 상제에게 밝게 고하고 장수에게 명하여 동방을 정벌하여 업신여기는 헌단을 일으킨 두 가지 일을 서륙할 것이요. 만약 군사가 4만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차 여진의 사람을 꿰어 정가를 떠나오게 할 것이니 이미 간 여진의 모든 사람을 돌려보낸다면 짐의 군사는 국경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임금이 예를 마치고 난 후에 내사에게 전상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두 사람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다. 중언은 중국을 말한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판내시부사 김사행이 상의원 소속으로 탄루된 서북면 사람을 점거하고자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판내시부사 김사행이 아뢰었다. 상의원에 소속된 인물로서 서북면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많이 탄루되었사오나 원하옵건대 본원으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역마로 달려 앞으로 가서 자세히 점고를 가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내장의 사산일이고 국가가 급한 사무는 아니다. 이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는 패단은 내가 일찍이 들은 바인데 감히 역마까지 패를 끼치겠는가. 사잉이 두세 번 힘써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내장은 왕실의 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관부를 말한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청심정에서 내사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도당에 명하여 내사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성 등지로부터 의탁한 여진인을 돌려보내도록 하고 황제에게 주문할 일을 의논하다. 임금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성 강계 등지에게에서 와서 의탁한 여진의 인물들을 찾아 돌려보내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황제는 군사가 많고 정형이 엄준하였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차지했지만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으므로 원훈과 석보들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자가 많았고 이에 우리 작은 나라를 자주 책망하면서 강제로 청구함이 한량이 없었다.
지금 또 나에게 죄가 아닌 것을 책망하면서 나에게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니 이것이 어린 아이에게 공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도승지 이직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또한 말씀을 낮춰 조심스럽게 섬길 뿐이다 하였다. 명하여 시중 조준과 김사영 등과 더불어 황제에게 주문할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석보는 보좌하는 현량한 신하를 말한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해도로 유배된 공양왕의 친족들을 육지로 옮겨 생업을 안정시키도록 하다. 도승지 이직에게 명하여 도평 의사사에게 전지하였다. 예로부터 왕자가 처음에 대업을 정할 적에 오히려 전조의 후손이 자기의 후환이 될까 두려워하여 의심과 끓이는 마음을 많이 내어 반드시 목베어 없애버리고자 하였는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늘이 과궁을 명하여 한나라의 군주로 삼았으니 무릇 경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의 적자인지라. 비아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여 하늘의 뜻에 보답해야 될 것이다. 이미 공양왕은 편리한 데 따라서 편안히 거주하게 하고 처자와 동복들도 예전과 같이 모여있게 하였으나 다만 그 족속들은 해도에 들어가 거처하여 생계가 고생스러우니 내가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그 왕씨의 족속으로서 거제에 있는 사람은 시일을 정하여 육지로 나오게 하고 각기 육지의 주군에 안치하여 생계를 이루어 안정된 처수를 잃지 말게 하되 만약 재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간택하여 서용해서 공도를 보이게 할 것이니 도평의사사에 명을 내려 빨리 시행하라. 도평의사사에서 이에 경상도 안림사와 거제 병마사에게 이문하여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해서 완산, 상주, 영해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다. 적자는 백성이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왕관과 왕승부를 불러왔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각도에서 군사를 점거하여 군적을 올리다. 각도에서 군적을 올렸다. 이보다 먼저 남은 박위, 진을서 등 8명의 절제사를 보내어 왜구를 방비하게 하였는데 왜구가 물러가매 남은은 경상도에서 박위는 양광도에서 진을서는 전라도에서 군사를 점거하여 명부를 만들게 하고 그 나머지 여러 도에는 안림사로 하여금 군사를 점거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군적을 만들어 올리게 되니 경기 좌우도와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교주도, 강릉도 등 8도의 마병, 보병과 기선군이 합체 20만 800여 명이고 자제들과 향리, 영리와 여러 유역자가 10만 500여 명이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6일 경호 네 번째 기사. 경상도에 가뭄이 들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3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도당, 대간, 육조 등의 수령 적임자를 청거토로 교지를 내리다. 수령은 군민을 겸임하였으니 반드시 문무를 구비한 재간이라야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하다. 내가 저기한 이후로 매양 청거를 통하여 사람을 썼는데 그 중에는 직책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 도평의사사와 대간과 육조에서 아는 사람을 각각 청거하되 수명에 구애하지 말고 차례대로 서용하게 하고 각기 그 반부에는 청거한 사람의 성명까지 아울러 기록하여 만약 직책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죄가 청거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6월 1일 을의 첫 번째 기사. 황제가 힐문한 조목에 대해 답사하는 표문. 중추원 학사 남재를 보내어 표문을 중국의 서울에 올리게 하였다. 계명은 정성스럽게 밝게 보여주셨고 천위는 지척에서 멀지 않았으니 깊이 두려워하여 사정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용렬하고 못난 자질로서 궁벽하고 먼 땅에 처하였사오나 성현의 교훈을 대강 들었으므로 중화를 마땅히 높일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무 21년 1388년에 신우와 최영 등이 군대를 함부로 일으켜 요동으로 향하고자 했으나 25년 1392년에 왕료와 정몽주 등이 신우의 부정한 뜻을 계승하여 장차 삼국을 범하려 함으로 신이 온 나라 신민들에게 효유하여 오랑캐가 중화를 소란하게 할 수가 없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할 수 없다고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그 영리와 순리를 알게 되고 저들이 모두 그 주에 자복하였으니 다만 상천이 밝게 알 뿐이 아니라 실로 황제께서 환하게 보신 바입니다. 여러 번 윤호하신다는 명령을 받들었으므로 항상 보답하려는 정성을 품고 삼가 세시에 예절을 차려서 직공을 게을리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삼가 수조를 받들었사온데 그 항목에 지난번에 절동절서의 백성 중에서 불량한 무리들이 그대를 위하여 소식을 보고한다 하고 한 항목에 사람을 보내어 요동에 이르러 포백, 금, 은의 종류를 가지고 거짓으로 행례함으로써 사유로 삼았으나 마음은 우리 변장을 꾀하는 데 있다고 하고 한 항목에 최근에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어 여진을 말로 꿰어서 가솔 500여 명을 데리고 몰래 압록강을 건너갔다 하고 한 항목에 입으로는 신하라 이끌고 들어와 조공을 한다 하면서 매양 말을 가져올 때마다 말 기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뽑아 보내게 하니 말은 모두 느리고 또한 타서 필요한 것들이라 하고 한 항목에 국호를 고치는 일절은 사람을 보내어 조치를 청하므로 그대의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했는데 조선을 계승하여 그대가 후손이 되게 하였소. 사자가 이미 돌아간 후에는 오래도록 소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이것은 왕료가 스스로 헌단을 만들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의 한 짓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여 그를 집에 물러가 있게 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처자와 한 곳에서 그전처럼 단란하게 살고 조석의 복량을 평상시와 같게 하였는데 왕료가 비록 지극한 호남하지만은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성은이 미치는 바이므로 신의 마음에 다른 뜻이 없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 절동절서의 백성은 소식을 본 뒤부터 서로 보고한 일이 없었는데 하물며 왕시가 있었던 시기의 정상이 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동에 행례하는 일 같은 것은 이것도 또한 삼국을 경항하여 자신이 왕래하는 때에 빈주의 교접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니 예의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온데 꿰는 일이 어찌 감히 있었겠습니까? 여진은 동령부에 예속되어 이미 모두 군사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보내게 되었는데 어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겠습니까? 다만 요동도사가 탈함부라를 데려갈 때에는 그 관하의 인민들이 혹은 즉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저들이 그곳에서 편안히 살고 있기 때문이고 신이 강제로 머물러 있게 한 것이 아니오며 우리나라에는 이바지할 것이 없으니 각자가 스스로 그 구업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삼가 수조의 내용에 따라 탈함부라의 본래 관하의 인민으로 그곳에 편안히 살면서 즉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을 보내어 조사해서 현재의 수요대로 발송하겠습니다. 요동에는 이전에 본국의 인민이 가서 요동에 의탁하고 있었으므로 고향과 친척들을 생각하여 혹은 다시 도망해 와서 산골에 사이에 몰래 숨어 살고 있었는데 신이 처음에는 절차를 알지 못하여 요동에서 온 자문에 의거하여 사람을 보내어 모두 체포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비록 본 계통은 소방의 백성에게 나왔지만은 그 성명이 관군의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마땅히 용납해 두지 못하겠으므로 일찍이 벌써 돌려보냈으며 그 도망해 와서 잡지 못한 사람은 여진인인지 고려인인지 알지 못하니 이미 도망한 군사에 관계되므로 아직 잡지 못하고 몰래 숨어간 것을 살피지 못했사오나 지금 사람을 파견하여 널리 찾아 체포하도록 하였으니 곧 날짜를 정해 보내겠습니다.
사정이 급박하여 놀라고 두려워서 먼저 이 사유를 아뢰옵니다. 공마가 좋지 않다는 것은 곧 토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오며 조처하여 출판한 수요는 많았으나 느리고 약한 말도 혹 있었을 것입니다. 조지에 또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대 고려는 전쟁의 재앙을 일으키는 데 급급한가 하였사오나 삼가 이 말은 진실로 황공하옵니다. 신이 비록 못나고 어리석지만은 광망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덕을 입으면서도 그 덕을 꺼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면서도 그 허물을 본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인정이 아니온데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만약 황제를 속인다면 하늘이 실로 굽어 살필 것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은 일신 내 마력으로서 죽음을 무릅쓰는 계책을 내어 맨 먼저 대의를 일으켜 환란의 발단을 근절했사오니 진실로 대국을 섬기는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여러 소인들의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일에 윤희, 이초 등이 몰래 조정에 가서 시비를 거짓 꾸며 싸우나 다행히 황제의 살피심을 입어 신의 심정을 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황제의 고명한 세상을 만나서 의뢰를 삼고자 하므로 비록 거짓의 참소가 있더라도 스스로 근심하지 아니하온데 어찌 비단처럼 꾸민 참소의 말이 또 황제의 귀에 들어갈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매양 삼가 공봉하는 일에 힘을 다해 싸운데 홀로 무슨 마음으로 모시하고 hun단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늘의 꾸지람을 만났으니 땅에서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황제 폐하께서 해와 달 같은 총명을 들이우시고 하늘과 땅 같은 도량을 넓히시어 참수하는 사람이 사방의 나라를 뒤섞어 어지럽힘을 살피시고 소신이 한 마음을 가짐을 어여삐 여겨 특별히 큰 은혜를 내리어 먼 지방의 풍속을 편안하게 하시면 신은 삼가 마땅히 신하의 절개를 시종요일하게 더욱 굳게 지키고 황제의 연세는 강령하시리라 배나 축원하겠습니다. 계명은 황제의 경계하는 명령이고 왕료는 공양을 나타내고 경앙은 덕을 사모하여 우러름을 말하고 본국은 조선이고 관군은 명군이고 조정은 중국을 말한다.